체크인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보겠습니다. 중동에 약간은 좀 화해 무드가 형성되는 듯도 보이는데 중동의 지정적 리스크 빨리 이 부분이 좀 무마가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악재가 회복되면서 우리 증시 다시금 강세장으로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이란을 도와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란은 그때 내가 제시했던 거래를 했어야 됐다. 그리고 모두 즉시 이란의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 이 얘기는 뭔가 좀 이스라엘의 공격을 용인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해석되는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란 쪽에서 SOS를 치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우리 증시는 어제부터 진짜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그럼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채 꾸준히 우리 증시의 제갈길을 가는 것인지, 김민주 전문가님 어제 강세에 어떤 의미를 좀 두고 계신가요? 네, 어제는 좀 놀라웠죠. 사실은 그 대외 변수에 따라서 주말에 내용들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미사일 공방전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언돔을 운영하는데 조 단위가 든다고 해요. 참고로 하루의 조 단위입니다. 미사일을 다 쏘게 되면 다시 채워넣는데 조 단위가 드는데, 절대적인 첨단 시스템의 방공망이 뚫리고, 요격까지 당한 측면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는 좀 의외였다. 그래도 증시가 오르니까 기분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익숙한 학습 효과다.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에 관해서 2023년에 마지막으로 좀 크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낙폭이 좀 깊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한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 JP모건 골드만삭스 컵 엄청 좋습니다. 저는 85불 이야기했는데 130불, 120불, 유가 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제 차단한다면 가능한 레파토리긴 한데, 저라면 제가 이란이라면 전쟁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차단 쪽으로 가겠다, 경제 보복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찌됐건 즉각적인 공급 차질은 없을 거라는 내용들, 또 익숙한 학습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오늘은 지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장초반에.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앞두고 있고, 저는 코스피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도 있게 지금 보진 않습니다. 너무 속도가 좀 가파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드리는 코스닥 종합, 그리고 코스닥 150에 대한 상승폭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G7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갔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기준입니다, 전일. 그 정책 기대감, 또 글로벌 협상 기대감이 전일 우리 증시에는 있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이런 미사일 공방전에 굉장히 국내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정부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가 사실 교전이 있고 나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유류세 감면이라든지 증시에 충격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속보로 막 전해졌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안전판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민한 대응, 국내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저는 우리 증시는 좋았고, 미국으로 좀 날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여러분들 좋았습니다. 나스닥의 현물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1.5%가 떴어요. 사실 이것도 좀 의외죠. 이제 이란이 결국은 만세를 좀 불렀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저는 이게 좀 강대강 기류로 좀 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제 확정까지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확전으로 가게 되면 유가가 그렇게 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는 언감생신이죠.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고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로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치고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제 만세 소식이 좀 나오면서 협상을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X에 한마디만 하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의 입을 닫을 수 있다 등등의 언론 플레이가 좀 있으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낙관론, 휴전 기대감의 미증시도 반등했다는 겁니다. 단지 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올라갈 때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지수는 코스닥 150, 이 중요하다 좀 정리를 해드렸고, 종목으로 가게 되면 좀 포모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모 현상이란 단어가 2023년에 나도 2차 전지 하나 갖고 있어야지라는 게 있었는데, 나도 이제 조선 방산 원전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대기실에서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원전이 어느덧 6만 원이다. 뭐 저는 6만 원까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5만 원 목표가를 최대치로 맥시멈까지 끌어올려서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제 조선방사능 원전이 완전히 좀 없으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소외되는 네, 포모 현상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늘 가는 말이 더 가니까 소외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저의 길을 간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포모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경계를 하시고 늘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고 저가 매수하고 이게 그래도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익숙한 학습 효과다. 그래서 이 부분 차치하고 다른 재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시장 대응 전략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사님은 우리 증시의 어제 강세 그리고 또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다소 의외이긴 하나 다시 고점을 좀 높였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제 3,000선을 정말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연초부터 강세였던 우리 증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는 뭐 김민주 전문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번에 이런 문제 터졌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뭐 약세로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봐야 뭐 기간 조정 정도, 박스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터질 수 있겠죠.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멈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란이 지금 아무래도 내부에 침투해 있는 이스라엘 간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잘하면 정말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레짐 체인지, 정권 바꾸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급하게 뭐 미국의 SOS를 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란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 바꾸는 세력은 과연 이스라엘과 화해할 것인가? 지금 이란 전 국민이 자기의 어떤 그 군 요인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그 이란 국민에게 쌓여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에게 쌓여있는 그 국민적 감정 자체는 워낙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레짐 체인지가 될 것 같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서도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 기껏 해봐야 뭐 미국과 약간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 뭐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상황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또 뭐 방산주 움직이고 뭐 석유 관련주도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부터는 이 가속부터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주의해야 될 때다. 그래서 어저께도 방산주에 대해서 뭔가 좀 흥분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두려움을 느낀 이 중동 지역 쪽에서 추가적으로 뭐 유도무기 이런 거 사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다소 흥분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흥분한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그것도 포모 현상으로 쫓아가기에는 너무 좀 위험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이 3,000선이 눈앞에 왔는데 아직 종목들을 보면 저 밑에 2,400, 2,500에 붙어있는 종목군들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모멘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종목군들은 시장에 너무 많다.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게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더 유효하다. 근데 대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기존에 잘 가는 업종을 미리 좋은 가격에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도 먼저 내려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잘 가는 종목군들은 보유를 하시되 신규 매수를 고민할 때는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뛰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가는 종목은 그대로 홀딩. 다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많이 오른 종목군들보다는 덜 간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주시는데요. 그럼 앞으로 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체크인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주목하시는 업종은요? 네, 오늘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 네, 저는 의료업종 준비했습니다. 의류요. 먼저 반도체부터 알아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너무 좋았고요. 또 SK 하이닉스 어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삼성전자가 같이 따라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제의 반도체의 흐름에서는 또 물음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봐야 될 이유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 외국인들이 지수를 좀 조정할 때 그 조선방산 원전의 이제 시가총액을 합치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앵커님도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이 10이다. 네.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그 전체적으로 조방원에 대한 조정을 좀 주면 삼성전자를 올리고 조방원을 좀 내리면 이 총량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대충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가 크긴 커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삼성전자 찍어 누르면 가장 뭐 스무스하게 지수는 조정받죠. 전일도 조금 내려갔다가 양봉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뭐 포모 현상 등등의 조방원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뭐 약 불과 한 2년 전에도 그 2차전지가 뭐 말린다고 안 가거나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뭐 3층 이외 4층, 5층, 6층, 8층까지 갔었는데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사님의 의견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강력하게 반도체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달라진 흐름을 좀 보면 전일 중소형 종목의 반도체들이 강세였거든요. 이것도 좀 도드라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보자면 어제 그 장 초반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더라고요. 어느덧 지금 가격이 45,550원입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올해 4월 7일에 이 주가가 얼마에 있었냐면 28,000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오른 것 같지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코미코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4월 7일에 49,900원이었는데 어느덧 73,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냐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냐는 반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계속 제가 요즘에 들고 오는 버닝 테스트의 DI인데 이것도 제가 4월 7일 날 이제 관세 그 유예 이야기가 좀 터졌지 않습니까? 이때 가격이 딱 12,010원이었는데 지난번 고점을 보니까 17,530원이에요. 주가가 여러분들 4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르는 것이냐. 지금 4월 7일이면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주가 40%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 양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세율의 선단공정 쪽에 좀 흐름이 더딘데 이거는 뭐 이사님의 코멘트를 좀 빌리면 유신테크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코스피 지수, 아니 코스닥 지수로 좀 표현한다면 뭐 770, 750에 붙어 있거든요. 사실상 올라갈 뭐 위치가 한참 남아있죠. 최근에 좀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강세를 보였던 게 SNS텍입니다. 이게 정말 지금 초대박 사건이 좀 되고 있고요. 블랭크 마스크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19,000원에 있던 주가가 4만원이 왔고요. 4월 7일에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28,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벌써 5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박 사건인 것 같고 이렇게 그 블랭크 마스크나 ENF 테크놀로지 정통 소부장 쪽의 그 주가들이 시답으로 잔잔하게 올라올 줄은 상상을 못했고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나중에 좀 드리고 저는 그 어닝 시즌이 돌입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그 저평가 종목의 수급 유입을 주목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도드라진 수급 유입이 없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랑 공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랑 공매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3개월치가 오지 않습니까? 3월 30일이니까 6월 31일에 연장을 하든지 뭐 정리를 하든지. 근데 이제 간간의 기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쇼커버링, 쇼스키즈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연장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5천 시대에 열린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게 나오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지금 AI 투자부터 이 순환매의 고리 맨 밑에 나와 있는 자막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I 투자가 결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고 최근에 또 에너지 같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뭐 변압기 종목들 갔어요.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뭐 AI 산업 종목 여러 가지 뭐 AI 의료기기부터 시작해서 등등의 이 반도체 AI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면 오늘은 적어도 반도체에 또 삼성전자 향들의 주목도를 올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어제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올랐던데 그건 왜 그랬던 거예요? 네, 뭐 저는 뭐 이미 다 예측해드렸고요. 24만 원 해드렸고 이제 그때 주당 EPS를 4만 원 잡고 6배를 드렸는데 레거시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 이제 7배를 돌릴 수 있다는데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그림 혹시 피디님 2개 좀 준비되겠습니까? 오늘 이 그림 2개인데요. 레거시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28만 원, 30만 원. 그것도 이제 앵커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가 JP모건에 28만 원, 29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 일단 DDR4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화면에 이제 좌측일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종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쪽.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측에 지금 DDR5의 현물가와 고정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낸드 그림은 제가 오늘 뺐는데 낸드도 사실상 가격 조정을 받고 떨어지지 않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세했던 SK하이닉스 쪽의 HBM들 너무 좋은데 DDR4, 5도 같이 고정 가격, 현물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어느 정도 낸드도 선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레거시에 대한 훈풍이 물론 뭐 4분기 때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관세로 많이 재고자산 축적했다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가 도드라지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조금의 약간 찌라시가 있었죠. 샘플 테스트인데 뭐 HBM4에 관해서 일부 언론들이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완전히 납품을 한 것 마냥 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전일 뭐 데이터 센터, 외국계 IB 투자들의 목표가 상향, 그리고 이 레거시에 대한 반등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뭐 공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잡는 방법은 삼성전자의 지금 앞으로 경쟁 상대의 진척도와 SK하이닉스의 그 동시다발적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보여지고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 쪽은 바이앤홀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요즘 워낙에 뭐 조선방송 원전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어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바둑에서 이미 좀 많이 오른 그런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제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쪽에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에 기인을 해서 만들어진 시세가 아닐까 의견 같이 주시네요. 반도체였고요. 그리고 이사님이 의류업종을 주셨어요. 의류업종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뭐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뭐 경제신문에 보면 뉴스 심리 지수가 109를 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엄 있을 때 한 70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뉴스 심리 지수라고 해서 한은에서 개발한 지수인데 소비자 심리 지수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면 뉴스에 AI로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들을 파악해서 얼마나 이제 긍정적인 뉘앙스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한 것인데 이 뉴스 심리 지수가 그 최근 들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뭐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추경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별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지급하고 가장 이제 안 좋은 계층에는 한 50만 원 정도씩 인당 지급하는 형태, 그다음에 뭐 상위 10%에게는 뭐 15만 원 정도 지급하는 형태로 차등 지급의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지역 화폐로 가는지 현금으로 가는지 뭐 카드 포인트로 지급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서 내수주들을 조금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군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수출 모멘텀 때문에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그럼 내수주 중에서 오르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카드 포인트나 이런 것들 받았을 때 어디다 쓸까라고 보면은 뭐 지역 화폐로 뭐 제공되든 대형마트에서는 아마 못 쓰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지역 음식점이나 아니면 지역에 무슨 의류 같은 것들을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안 샀던 옷도 좀 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뭐 관심주로서 예전에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뭐 LF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고 FNF는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수출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의류들 중에서 너무 이제 고가의 의류들 말고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LF 같은 경우에는 아떼라는 이름으로 지금 화장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하반기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장기적인 소외를 조금 되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영업무역 주가 강한데 영업무역은 대표적인 수출주 OEM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아마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내수 의류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 아직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지역화폐 내용들도 슬슬 조금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 섹터 의류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개장 전에 봐야 될 종목 김민진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전자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님은요? 네, 저는 제일기획 준비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육만전자부터 가겠습니다. 육만전자 하나마나 하다가 살짝 구경만 하고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다시금 힘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배경 알려주세요. 네, 그 삼성전자의 최근에 목표가를 낸 증권사가 모 증권사가 이제 79,000원을 낸 게 있습니다. 79,000원이요? 네, 최근에. 업사이드 한 50% 정도 더 보네요. 그렇죠. 74,000원인데 목표가를 상향 조치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뭐 전부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마지막 퍼즐이다. 그리고 악재는 이제 다른 또 리포트는 모두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 저는 이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쪽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나올 악재가 있나요? 뭐 세탁기, 냉장고, 뭐 IT 가전에 따른 뭐 관세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하반기에 좋아질 부분이 다수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원의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그 납품이 되지 않은 건 다소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좀 썼습니다. AMD에 납품된 것은 엔비디아가 이 연구원의 코멘트를 그대로 빌린다면 멀티벤더를 가져가는데 좀 우위의 포석을 차지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AMD도 HBM3 12단을 납품을 못했다면 엔비디아는 언감생신이죠. 사실상. 그리고 경쟁의 논리에 얘기할 때 SK하이닉스도 멀티벤더를 가져가지고 시끌벅적했습니다만은 물론 엔비디아가 멀티벤더를 가져간다고 해서 시끌벅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멀티벤더를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를 배제한다. 그러면 나중에 엔비디아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뭐 지금 SK하이닉스가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미뤄가면서까지 받아준 데는 브로드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엔비디아 납품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시면 AMD 주가입니다. 결국은 이제 결이 TSMC,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삼각동맹 체제라면 뭐 삼성전자는 AMD와 묶여서 리사수와 같이 가는 쪽인데 이 주가가 여러분들 5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4월 8일에 AMD가 76불이었는데 지금 128불이에요. 간밤에 8% 올랐죠. 네, 굉장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AMD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인텔, AMD,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 전부 다 결이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ARM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만은 저는 AMD의 이 관세 유예 이후에 50% 넘는 주가 반등은 사실상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AMD의 이 120불 주가가 삼성전자의 변곡점 62,000원과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평가한다면 AMD도 지금 변곡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AMD가 50% 넘게 오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 엔비디아는 몇 프로가 올랐느냐, 50% 넘게 올랐느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4월 7일에 86불이었습니다. 50%하면 다 43불이지 않습니까? 지금 144불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SK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고 AMD와 엔비디아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벌어졌다는 거죠. 미국 시장과 다르게.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도 갭 맞추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빅데이터로 그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날로그적인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1년치 목표가 선행 포워드를 적용해서 저는 8만 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 삼성전자 8만 원, 증권가에서 대체적으로는 7만 원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소개해 주신 레포트가 7만 8천 원 정도인데 8만 원 정도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제일교육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는 이유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은근슬쩍 신고가가 많은데 이 종목 역시 은근슬쩍 신고가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뭐 한 18,000원에서 지금 2만 원 이상으로 뭐 많이도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거래도 늘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주가 2만 원이 넘은 현재 주가에도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이게 35%를 벌써 몇 년째 꾸준하게 배당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당을 장기적으로 많이 하는 종목에 계속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관들의 베팅이 좀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회사가 뭐 있겠어 싶겠지만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분기에서 순이익은 뭐 별로 나오지 못했는데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다는 걸 본다면
특히 이 온라인 광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디지털 광고를 중심으로는 꾸준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하반기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상 고배당주에 돌아가는 혜택, 추가적인 ETF의 배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 6%가 넘는 1,200원 이상을 배당하는 이 종목의 배당 메리트는 현재 2만 원대 주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여지죠. 6%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최근에 나타난 이런 주가 상승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들 보인다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배당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거든요. 국내 이 고배당 ETF를 하나 담는 것도 괜찮다 등등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일기획입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좀 안 봤던 종목군 가운데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에 있는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제일기획입니다. 두 분의 종목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체크스탁이었습니다.